자, 근세의 경제 보겠습니다. 조선은 중농 억상 정책을 폈다. 예. 상인을 가장 무시했다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검소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죠. 검소. 검소는 여러분 성리학의 특징입니다. 성리학은 여러분 검소를 강조하죠. 그래서 중농 억상 정책을 폈다. 자, 그리고 자 밑에 날개 부분 보십시오. 자, 밑에 날개 부분 보시면은 과전법과 전식과 비교하는 그림이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저번에 고려시대 때 간단히 배웠었는데, 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전식과는 전지도 두고 시지도 주죠. 과전법은 전지만 주죠. 그 다음에 전식과는 전국의 토지를 준다면 과전법은 경기도만 줍니다. 자, 그리고 외역전, 향리월급이죠. 향리월급인데 여러분 전식과는 외역전이 있지만 과전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고려시대 향리는 석현을 지배했던 실질적 지배자였죠. 그런데 여러분 조선은 여러분 아전으로 몰락합니다. 하급 공무원 아전으로 몰락해서 외역전이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과전법, 직전법, 관수관급제, 현물납봉제 이렇게 바뀝니다. 전식과 과전법, 직전법, 관수관급제, 현물납봉제 이렇게 바뀌는데 여러분 그림을 좀 그리셔야 돼. 이거 그림을 어디다 그리지? 자, 과전법 그러면 왕 15분의 1의 세, 그 다음에 관리, 그 다음에 자영농 10분의 1의 조. 그런데 과전법에서는 여러분 전직, 현직 관리한테 모두 줬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직전법은 뭐냐면 여러분 현직 관리만 줍니다. 현직 관리만 10분의 1의 조를 주는 거야. 그러면 역시 15분의 1의 세를 왕한테 주는 거죠. 전직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농장을 확장시켜요. 대농장은 여러분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냐면 전호, 소작인을 거느려서 2분의 1의 지대를 내게 한 거예요. 자, 소작인을 거느려요. 그래서 생산량의 2분의 1을 바치게 하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과전법에서는 여러분 지주존의제를 금지시켰어요. 예. 다시 보세요. 자영농이나 지주는 뭐예요? 자영농이나 지주는 땅을 가진 자들을 얘기하죠. 자영농은 땅이 적어서 자기가 직접 농사 짓는 거고, 지주는 땅이 많아서 소작인을 거느린 거야. 소작인이 지주에게 2분의 1의 지대를 냅니다. 지대. 자, 그럼 자영농이나 지주는 그중에 10분의 1을 관리한테 주고 그중에 15분의 1을 왕한테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지주존의제를 금지했습니다. 정도전이. 정도전 여러분 토지 분배까지 추구했어요. 토지반까지 추구했는데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거기까지는 안 되고 지주존의제만 금지돼요. 그 다음에 관수관급제는 뭐냐면 이 현직 관리들이 10분의 1만 거둬야 되는데 그 이상을 걷는 거예요. 자꾸만. 그 이상을 거두니까 왕이 어떻게 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 내가 걷어서 줄게. 이게 관수관급제입니다. 내가 걷어서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것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위에 도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과전법은 공양왕 때 실시가 되었죠. 자, 권문수족의 대농장을 해체하고 사대부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계가 뭐다? 전직관리도 줬다는 거예요. 전직관리도. 자, 그리고 농민의 경작권을 보정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주 전호제. 여러분 전호가 지주에게 얼마를 바치죠? 2분의 1의 조세를 바칩니까? 지대를 바칩니까? 지대. 그래서 병작 반수제라고 그래요. 이거를 여러분 금지했어요. 정도전 때문에. 정도전은 토지 분배까지 추구했지만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조의 직전법은 여러분 뜻이 뭡니까? 직관. 현직 관리를 뭐라고 하죠? 직관이라고 한다고 했죠. 전직 관리는 뭐라고 했어요? 상관이라고 하고, 상관은 주지 않고 직관만 전지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과전법에서는 세습이 되는 게 있었어요. 이때 여러분 세습이 되는 게 딱 3개 있었는데, 공신전, 그 다음에 수신전, 그 다음에
휴량전 요 세 개가 세습이 가능했어요. 세습이 가능했었죠. 수신전은 여러분 과부한테 주는 거고 휴량전은 고한테 주는 건데 여러분 토지가 부족해지자 세조 때 77번 보세요. 수신전, 휴량전이 폐지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전직 관리가 되면 토지를 받지 못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가 대농장을 확장시킵니다. 그러니까 대농장은 여러분 지주전호제죠. 정도전이 금지하였던 지주전호제가 확산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또 홍보파가 어떻게 했어요? 10분의 1만 거둬야 되는데 그 이상 거두니까 국가가 대행하는 겁니다. 수조권을. 그러면 이건 뭐냐면 여러분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밑에 도표 관수가급제는 어떤 차이야? 관수가급제는 관리들의 수조권을 국가가 대행하는 거죠. 여긴 뭐야? 관리들의 수조권이 사라지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관수공급제는 아까 요게 있었잖아. 관리들의 수조권이 있는데 국가가 대행할 뿐이잖아. 이때는 관리들의 수조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예. 현물 녹봉제, 직접 쌀을 걷어서 녹봉으로 주는 겁니다. 이렇게 현물 녹봉제. 자, 이제 관리들의 수조권이 사라지니까 칠판을 보십시오. 관리들의 수조권이 사라지니까 전주 정객제는 없어지는 겁니다. 전주가 뭡니까? 전주가 수조권을 가진 관리고 정객은 뭡니까? 땅을 가진 자, 자영농이나 지주죠. 자영농이나 지주가 수조권을 가진 전주에게 10분의 1을 주는 거잖아. 그 시스템이 사라지는 거야. 국가가 직접 걷어서 현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과전법, 직전법, 관수관급제, 현물녹봉제 이렇게 됩니다. 과전법, 직전법, 관수관급제, 현물녹봉제. 자, 여기 보십시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익류지역이죠. 익류지역. 칠판 보시면 평안도, 함경도, 제주도 여기가 익류지역이잖아. 자, 익류지역과 여러분 면세지역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면세지역은 여러분 세금을 내지 않는 겁니다. 대표적인 면세지역은 여러분 서원전이 있어요. 서원전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세금을 걷어요. 왜? 세금을 걷는데 여러분 서울로 배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면세지역은 서원전으로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거고 익류지역은 여러분 세금을 걷되 서울로 배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왜 세금을 안 내느냐? 예, 왜 세금을 안 내냐면 자, 특히 평안도는 사신접대비, 특히 함경도는 군사비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주도는 멀리 떨어졌으니까 예, 서울로 배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도 설명했지만 일본이 1905년 경부선을 만들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육은 중심이다, 수은 중심이다, 수은 중심입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이 지도 보시면은 여러분 여기에 무슨 강이 있어요? 여기에 낙동강이 있고 여기에 남한강 이렇게 있죠. 예. 그러면 여러분 우선 경상남도는 이런 식으로 배달합니다. 이런 식으로 배달해요. 근데 경상북도는 여러분 이 충주 가흥창 쪽으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남한강을 타고 이렇게 서울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 하나만 알면 됩니다. 충주에 뭐가 있다? 가흥창이 있다. 그래서 경상남도는 이렇게 바다 쪽으로 가고 예, 경상북도는 충주의 가흥창을 걸려서 서울로 간다. 자, 그 다음에 자, 결부제가 있습니다. 조선은 결부제인데 여러분 일결이라는 의미는 땅의 면적이 아닙니다. 땅의 면적이 아니라 여러분 300두가 생산되는 것을 일결이라고 합니다. 예, 300두라는 것은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알겠죠. 10,000번 손을 잡을 수 있는 거. 10,000번. 그러니까 여러분 이만큼에서 300두가 생산된다. 일결. 이만큼에서 300두가 생산된다. 일결. 일결은 여러분 면적을 얘기하는 거야? 생산량을 얘기하는 거야? 생산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산량을. 예.
그래서 이따 배울 텐데 세종대왕이 여러분 토지를 몇 등급으로 나눴냐면 6등급으로 나눴어요. 세종대왕이 전분 6등급으로 나눴는데 여러분 뭐 이만큼에서 300도가 생산된다 1결, 이만큼에 300도 생산된다 1결, 뭐 이만큼에 300도가 생산된다 1결. 몇 개로 나눴다는 거야? 6개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면 잣대가 총 몇 개 필요해? 6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6개의 잣대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수등이척법이라고 합니다. 예, 수등이척법. 다를 이자를 쓰는 거죠. 예. 자, 세종대왕은 전분 6을 만들고 그 다음에 풍년, 흉년을 몇 개로 나눴다는 거야? 9개로 나눈 거예요. 풍년, 흉년을 9개로 나눴다. 여러분, 풍년, 흉년을 9개로 나누기 위해서 뭐를 만들었습니까? 추구기를 만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는 이게 다 어느 왕 때 이루어진 거야? 어느 왕 때? 세종대왕 때.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정말 풍년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염분 1이죠. 정말 흉년이야. 뭐 어떻게 돼? 염분 9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다 이 지주들이 공무원한테 뇌물 줘가지고 다 염분 9가 되는 거야. 아무리 풍년이라 하더라도. 그럼 더 이상 풍년, 흉년을 고려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게 인조 때 나온 영정법이에요. 이제 더 이상 풍년, 흉년을 고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염분 구등법에서는 정말 풍년이다 20도, 정말 흉년이다 4도인데 영정법은 다 최하 4도만 걷는 걸로 바뀌어요. 자, 세종대왕 때는 전분 6, 염분 구등법입니다. 이거를 세종의 공법이라고 해요. 세종의 공법. 그 다음 영정법에 대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내일 배우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군역이 있고 요역이 있죠. 군역과 요역이 있는데 우리 군역은 아까 배웠죠. 세조가 만든 보법. 3명이 다 가는 거야? 1명만 가는 거야? 1명만 가. 정군. 그 다음에 2명은 비용을 내준다. 보법. 여러분 양천제를 기반으로 했던 양인개병제는 세조의 보법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이해 가시죠? 예. 그 다음 요역 중요합니다. 요역. 여러분 군역이나 요역은 뭐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사람 머리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16세에서 60세. 그런데 요역은 바뀝니다. 언제? 성종 때. 토지 8결당 1인. 1년 8일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양반 토지가 7결, 농민 토지가 1결. 이렇게 팀을 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요역은 누가 갔다? 농민만 요역을 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양반 토지 7결, 농민 토지 1결 이렇게 짜가지고 예, 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농서를 보시면 오른쪽 농서 예, 고려 말에는 여러분 이암에 농상집유가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 농법이 아닙니다. 날개 부분에 써주세요. 원의 화북농법입니다. 원의 화북농법이죠. 자, 그러다가 세종 때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농사직설이 나옵니다. 밑줄 치고 이때 여기 씨앗 저장법이 소개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는 이양법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양법이 고려 말에 들어왔는데 이양법은 고려 말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시작은 고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산된 건 언제냐면 조선 후기예요. 왜 조선 후기 때 확산되냐면 여러분 이양법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저수지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양법이 뭐예요? 이렇게 보리를 심고 있을 때 모판을 이용해서 벼를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리의 생육기간과 벼의 생육기간이 겹치죠. 보리의 생육기간이 이만큼이고 벼의 생육기간이 이만큼인데 겹치잖아. 그러니까 한 토지에서 원래 벼와 보리가 같이 생산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근데 이양법은 가능해. 왜? 처음에는 구석에서 모판을 이용해서 벼를 키우거든. 자, 그 다음에 보리 농사 끝났어. 그러면 모판에 있는 벼를 옮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벼보리가 같이 생산 가능한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이양법은 모판에 있는 벼를 뽑았다가 옮긴 거죠. 뽑았다가 옮긴 거기 때문에 뿌리가 약해요. 그래서 여기다 물을 채운 다음에 옮겨야 돼요. 물을 채운 다음에 옮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저수지가 전제 조건이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저수지가 확산된 건 조선 후기입니다.
그러면 세종대왕은 조선 전기니까 저수지가 많아 적죠. 그러니까 이때는 부정적이겠죠. 저수지가 있어야 이양법이 확산되는 거죠. 모판이 매를 뽑았다 옮기는단 말이야. 뿌리가 약하단 말이야. 그래서 가뭄에 약해요. 가뭄에 약하단 말이야. 근데 조선 후기가 됐어요. 이때는 저수지가 확보되죠. 그래서 이양법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이 책은. 신속의 농가집성 때문에 이양법이 신속하게 보급되는 겁니다. 신속의 농가집성 때문에 이양법이 신속하게 보급된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여러분 맨 밑에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요거 달달달 외우십시오. 시험지 자주 나옵니다. 자, 우경이 시작된 거 지중왕입니다. 지중왕. 예, 소가 잡아당기니까 깊이 파여지죠. 소가 보세요. 소가 잡아당기니까 깊이 파이잖아. 그래서 다른 말로 심경법 또는 깊이갈이라고 해요. 소가 잡아당기니까 깊이 파이잖아. 자, 심경법, 우경, 깊이갈이가 시작된 건 고려, 확산된 건 시작된 건 신라의 지중왕, 확산된 건 고려. 여러분 이년삼모작과 이양법은 다른 거예요. 이양법은 여러분 벼보리를 같이 한다는 거고, 이건 반농사를 2년 동안 3번 한다는 거예요. 예. 시작된 거 고려, 확산된 거 조선 초기. 이양법 들어온 거 고려 말, 확산된 거 조선 후기. 왜? 저수지가 조선 후기 때 확산되니까. 자, 이거부터 할까요? 목화. 예. 고려 후기 때 들어와서 조선 전기 때 확산됩니다. 그래서 목화로 무명을 만드니까 조선 전기 때 무명재배가 확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 배우는 거죠. 휴경지. 여러분 고려시대까지는 비료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쉬었다는 거야. 토지를. 예, 토지를 쉬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려시대부터 휴경지가 축소됩니다. 원인은 뭐다? 녹비와 퇴비 때문에. 녹비는 여러분 풀입니다. 퇴비는 뭐다? 동물의 똥입니다. 똥입니다, 여러분. 이거 또 질문 들어와. 뭐냐고. 네, 동물의 똥. 네. 자, 녹비와 퇴비, 풀과 동물의 똥을 이용해서 비료가 발달해서 고려시대 휴경지가 축소돼요. 근데 조선 전기 때는 드디어 휴경지가 소멸돼요. 이제 상경화된다는 거죠. 매년 경작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다? 써주세요. 인분을 사용한. 인분은 사람의 똥입니다. 예, 인분을 사용한 밑거름, 덧거름으로 휴경지가 소멸됩니다. 자, 밑거름은 여러분 씨를 뿌리기 전에, 덧거름은 씨를 자라나는 과정에 뿌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 페이지 밑에 그림 좀 볼까요? 팔방통보. 세조 때 만들어진 겁니다. 오른쪽 페이지. 예, 팔방통보 보면은 이 팔방통보 좀 알아주세요. 평상시에는 화폐로 사용하다가 전쟁 시에는 화살촉으로 사용해요. 팔방미인이죠. 예, 여기서 나온 말이 팔방미인. 뻥이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유기전이 있어요, 여러분. 유기전. 시전 안에 유기전이 있는 겁니다. 시전은 여러분 아까 배웠죠. 우리 자유상인이에요, 관원상인이에요. 국가한테 허락을 받고 활동하는 관원상인이죠. 여기 안에 유기전이 있어요. 6가지 물품. 예, 얘네들은 서울에서 자신들만이 판매할 수 있어요. 이거를 자신들만이 판매할 수 있다. 여러분 자유상인은 뭐야? 자유상인은 난전이라고 그래요. 얘네들을 금지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 권리를 금난정권이라고 해요. 네, 시전상인들은 난전을 금지할 수 있다. 이 시전상인들은 국가에 공랑세를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만이 서울에서 팔 수 있어요. 네, 난전을 금지할 수 있어요. 이 금난정권. 그러니까 시전상인들의 독점적 판매권이 금난정권으로 제도화되는 건 숙종입니다. 숙종 때가 되면 여러분 이 난전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 독점적 판매권이 금난정권으로 제도화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다음 페이지는 제가 뒤에서 하겠습니다. 뒤에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네, 뒤에서 하죠. 자, 근세사회 보겠습니다. 자,
중급 184, 고급 274. 자, 여러분 아까 배웠었죠? 15세기 때는 뭐다? 양천제입니다. 양인과 천민밖에 없죠. 여러분 이때 양반은 뭐예요? 직역의 개념이다, 신분의 개념이다? 직역의 개념으로서 현직 문반과 무반만을 얘기합니다. 예, 근데 16세기 되면 반상제, 요 그림이 나오죠. 왼쪽 그림. 이때가 되면 양반이 신분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족까지 포함하는 거죠. 여기서 양반은 현직 문반과 무반을 얘기한다면 여기서는 걔네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달라진 점이 뭐야? 중인층이 나온다는 겁니다. 중인층이. 예, 뭐 기술관, 향리, 서얼, 서리 이런 애들이 중인이 됩니다. 이 서얼은 뭡니까? 서자와 얼자를 합친 건데, 서자는 뭐예요? 아빠가 양반인데 엄마가 뭡니까? 평민인 경우고, 얼자는 뭐예요? 아빠가 양반인데 엄마가 천민인 경우가 얼자죠. 그래서 합쳐서 서얼, 얘네들이 중인이 됩니다. 자, 뭐 쉽습니다. 예, 쉽고. 자, 맨 밑에 도표 하나만 볼까요? 예, 고려와 조선의 향리 보면은 밑에 도표. 이것만 정리하죠. 고려는 속현을 지배했던 실질적 지배자다. 예, 조선은 하급 공무원을 몰락했다. 그리고 고려시대 향리는 외역 지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조선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고려시대 향리는 문과를 볼 수 있는데 조선은 차별을 받아요. 차별을. 예.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번. 여기 별표 사회제도. 예, 보겠습니다. 자, 환곡제. 국가 주도의 빈민구제를 환곡제라고 합니다. 국가 주도의 빈민구제를 환곡제라고 하는데, 자, 뭐 의창, 상평창이 있습니다. 15세기 때는 의창, 상평창은 16세기. 우리 배웠죠? 고려시대 상평창은 뭐였죠? 단순한 물가 조절기구였는데 16세기 때는 빈민구제까지 한다. 써주세요. 의창은 무이자라면 상평창은 이자를 받습니다. 의창 무이자, 상평창은 이자를 받아요. 자, 의창 상평창은 황곡으로서 국가 주도의 빈민구제입니다. 그런데 사창은 양반 중심의 빈민구제예요. 양반 중심의 빈민구제인데 제대로 실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부활시킨 사람이 흥성대원군입니다. 흥성대원군이 이걸 부활시키죠. 예. 그 다음에 4번 의료시설을 보시면은 의료시설, 해민국, 동서대비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동서대비원은 수도권 안에 거주하는 서민 환자의 구제와 약제를 판매하는 거고, 재생원은 지방민들을 구별하는 거고, 동서할인소는 유량자를 수용하는 겁니다. 자, 3번 법률제도, 경국대전, 성종 때 완성되었죠. 그 다음에 대명률이 있었어요. 자, 두 번째 줄 밑줄 치고 반역죄와 강상죄가 가장 큰 처벌입니다. 강상죄는 뭐냐면 삼강오륜을 어긴 거예요. 삼강오륜 어긴 거다. 자, 뭐 쉽습니다. 자, 다 여기는 뭐 중복되는 거니까 편하게. 자, 다음 페이지 갈까요? 자, 서원 배치도 좀 봐주십시오. 서원 배치도는, 자, 우리 문묘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문묘는 공자 제사 지내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숭상하는 유학자, 최치원, 최승로 이런 애들. 근데 서원은 뭐야? 자기 스승. 이왕 제자들은 이왕만, 이 제자들은 이만. 이게 서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 가면은 뭐예요? 자기 조상. 그죠?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서원. 자기 스승 제사 지내요. 그럼 이거 뭐 베낀 거야? 절을 베낀 거죠. 절은 누구한테 제사 지내죠? 부처. 똑같이 사당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절은 불교고 서원은 사원이지만 둘 다 사당이 있으니 별표 사원의 건물 배치 양식과 동일합니다. 사원은 불교고 서원은 유교지만 제사 지내는 사당이 둘 다 있으니까 동일한 거예요. 자, 그리고 가묘가 있는데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요거를 뭐라고 한다? 신주라고 합니다. 신주. 요거 신주. 그래서 여러분 국어 선생님들이 자린고비란 말을 잘못 알고 있어. 자린고비는 조기값이 아까워서 조기 쳐다보면서 밥 먹는 게 아니라, 그럼 자린 조교해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조선은 여러분 무조건 자기 굶어도 이 신주의 종이는 1년마다 갈아야 돼요. 그래서 종이값이 아까워서 1년마다 신주를 갈지 않는 자를 자린고비라고 합니다.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조선에서는 여러분 17세기 때 성리학적 사기가 엄청 강화됩니다. 여러분 살인파가 집권하는 건 16이라고 했어요? 17이라고 했어요? 16세기 때는 훈구가 아니라 살인이 집권하죠. 그리고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있었죠. 그 이후에 17세기 때 성리학적 시서가 강화되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별표 안체와 사랑체의 구분이 분화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양반들은 정말 특이했어요. 맨 밑에 그림 보시면 향음주례와 향사례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향음주례와 향사례. 술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알코올 중독 2위죠. 예, 어른이 술 따라주면 먹어야 돼요. 예. 저는 여러분 그 부원장님이 제 초등학교 중학교 후배거든요. 근데 같이 술 먹죠. 저는 안 먹죠. 어른이니까 제가 어른이니까 강요하지 못하잖아요. 제가 계속 먹여요. 처먹여요. 죄송합니다. 그냥 먹입니다. 예, 이렇게 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예, 향사례 활사야 활사. 예. 별거 다 했다. 예.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석적 돌파매우리 수십 명이 막 죽고 그랬어요. 국가가 금지했지만 계속했다. 예. 이거 해갖고 좋았을 때 있었죠. 행주 대첩 때. 행주에다 돌멩이 넣고 막 집어 던졌죠. 예. 행주 대첩 때문에 행주 치마란 말이 나온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니더라고요. 예. 쓸데없는 신문이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예.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서양은 여러분 보십시오. 천민, 노예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서양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대 노예제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평민이 더 많았어요. 노예가 많았던 나라는 그리스와 로마밖에 없었어요. 예. 특이한 서양의 그리스 로마만의 특수한 상황이에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노예가 만든 게 아니라 평민이 만든 겁니다. 그죠? 여러분 노예를 많이 갖고 있는 건 좋은 것도 있지만 부담도 돼요. 먹여줘야 되잖아. 채워줘야 되고. 별로 안 좋아요. 예. 여러분 알바생을 뽑는 게 좋아요? 직원을 뽑는 게 좋아요? 아우 마이 갓. 직원은 항상 월급 줘야 되고 사대보험 다 들어줘야 되고 알바생이 훨씬 좋죠. 필요할 때만 뽑으니까 쓰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죠. 노예는 다 먹여주고 채워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알바는 또 단점이 있죠. 지속적으로 구할 수가 없는데 저는 그래서 방법을 알아냈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알바생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줘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문자 보내는데 예전에 어떤 여학생이 정말 쟤를 잘 도와준 거야. 그래서 걔는 제가 필요할 때마다 계속 부르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다가 한밤중에 남자친구한테 전화 오더라고요. 뭐 하는 거냐고. 그런 단점도 있더라고요. 자, 이제 고려시대 귀족, 중류층, 평민, 천민 갈라집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항상 여러분 조선은 세계로 나눠져요. 15, 16, 18 이렇게. 자, 여러분 조선은 항상 세계로 나눠집니다. 자, 15세기까지는 훈구의 시대였어, 살인의 시대였어. 훈구, 16세기는 살인의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18세기 되면 역시 살인의 시대인데 누가 살인을 공격하냐면 분홍들이 살인을 공격해요. 조선 후기 때 뭐가 확산된다고? 이양법이 확산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자본주의의 싹이 틉니다. 이양법은 뭐야? 벼보리를 같이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벼보리를 같이 생산해. 원래는 같이 생산을 못하죠. 생육기간이 겹쳤잖아. 그런데 구석에서 모판을 이용해서 벼를 키우기 때문에 벼보리가 같이 갈 수 있어. 그래서 생산량이 증대돼서 자본주의의 싹이 틉니다. 그래서 분홍들이 등장해. 여러분 이때 나온 소설이 놀부와 흥부예요. 놀부와 흥부. 이 놀부 같은 분홍들이 돈 주고 이제 살인파를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 살인파의 지위가 강화된다 약화된다? 약화됐죠. 이때는 강했지만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은 항상 15, 16, 18 이렇게 나눠집니다. 15, 16, 18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조선을 두 개로 나눈다 그럼 이렇게 나눠져. 이렇게 예. 여러분 이때는 자본주의 맹아 있었어 없었어? 이때는 자본주의 맹아 없었죠. 그러니까 둘 다 근세입니다. 근데 이때는 자본주의 맹아가 나오죠. 그래서 근대의 태동이에요.
그래서 근세, 근대, 태동. 15, 16은 다 자본주의 매가 없었잖아. 근세. 이때는 자본주의 매가 나왔잖아. 근대, 태동. 근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세 개로 구분하는 거. 15세기 훈구의 시대, 16세기 살인의 시대, 18세기 때는 분홍의 도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15세기 때는 양천제, 16세기 때는 반상제, 18세기 때는 역피라미드. 이 분홍들이 돈 주고 양반집을 사니 양반이 전 백성의 70%가 됩니다. 예. 여러분 제 메일 주소가 뭐냐면 R17890714입니다. 이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 7월 14일 열렸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때마다 파티를 해요. R은 리볼루션, 프랑스 대혁명. 이 프랑스 대혁명은 뭐예요? 시민들이 귀족들을 끌어내려서 다 평민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다 귀족이 되는 거예요. 더 멋있다 우리가. 그죠? 예. 자, 비슷한 겁니다. 시기도 18세기. 그 다음에 여러분 이때는 양반이 직의 개념이라면 이때는 양반은 신분의 개념.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이 뭐라고 있죠? 칠판 보시면 중인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인층이 나와요. 서울 차별하고 향리 차별하고 서리 차별하고 중인 차별하는데 여러분 태종 때 서울을 차별합니다. 태종 때. 그 다음 세종 때 향리를 차별하고 여러분 지방에 있는 하급 공무원은 향리입니다. 서울에 있는 하급 공무원은 서리죠. 성종 때 서리와 기술관을 차별하면서 성종 때 반성제가 완성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중인이라는 개념은 두 개예요. 기술관은 여러분 좁은 의미의 중인이라면 얘네들을 다 합해서 뭐라 그래요? 넓은 의미의 중인이라고 합니다. 기술관은 좁은 의미의 중인, 다 합해서 넓은 의미의 중인. 태종 때 서울을 차별, 서울을 중서라고 하거든요. 태종 때 서울을 차별하고 세종 때 향리를 차별하고 성종 때 서리를 차별하고 그리고 성종 때 기술관을 차별하니 성종 때 반성제가 완성됩니다.